애착 불균형의 이해와 극복. 애착 이론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심리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애착 불균형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착 불균형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현대인이 겪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원인과 극복 방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애착 이론의 기초. 애착 이론은 주로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성인이 되어 형성하는 대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애착 유형은 주로 4가지로 분류됩니다. 안전 애착, 회피 애착, 저항 애착, 혼란 애착. 안전 애착.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신뢰를 두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회피 애착.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과의 친밀감을 회피하려고 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독립성을 중시합니다. 저항 애착. 저항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란 애착. 혼란 애착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관계를 나타내며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관계에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대인의 애착 불균형. 현대 사회는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착 불균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사람들 간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진정한 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면 소통의 부족은 회피 애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은 물리적 거리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도 느끼게 됩니다. 직장 내 관계. 직장에서의 애착 불균형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회피 애착을 보이곤 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누군가는 의견을 내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팀워크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안정한 직장 환경과 직무 스트레스가 결합되어 더욱 심화됩니다. 한 예로 A씨라는 직장인은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의 중에 말을 아끼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됩니다. 이처럼 회피 애착은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애착 불균형의 원인. 애착 불균형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과거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바쁘거나 정서적으로 유리된 경우 자녀는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되었을 때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 사회의 경쟁적인 분위기와 개인주의적인 경향도 애착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개인의 성취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결국 애착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피 애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가족 간의 소통 부족도 애착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바쁘거나 감정적으로 유리된 경우 자녀는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 대인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씨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애착 불균형의 극복 방법. 애착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그것이 대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열린 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씨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 시간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료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회피 애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돌아보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D씨는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대인 관계에서의 불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화의 힘.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애착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한다면 회피 애착을 가진 C씨는 팀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와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동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그의 애착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사람들은 애착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팀원 간의 신뢰가 쌓이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마무리. 애착 불균형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입니다. 이는 개인의 대인 관계와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을 이해하고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감정을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애착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한 연결을 느끼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